안녕하십니까. 전주 김종환입니다. 오늘 좀 민감한 문제죠. 또 그에 따라 저격하는 영상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이걸 이렇게 올려도 조회수를 뭐 올릴 만한 깜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당장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중고차 시장이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접근을 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내용은 당연히 연관돼서 쭉 이어질 거고요. 이 알선 수수료 구조가 진짜 이거는 딜러분들의 양심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질문 내용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고차 시장에는 알선 딜러하고 매입 딜러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는 차량도 많고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알선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엔 모 유튜버 분들도 그렇게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신뢰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입 딜러가 있는데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기 때문에 매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매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차량의 출처가 신차 영업사원들이 많은데 신차 영업사원들과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인맥이 많거나 지역에서 그러신 분들은 신차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중고차로 개차를 하시는 분들 중고차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매입만 하시는 딜러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내 소속 딜러 이제 자금력이 없어서 알선을 위주로 하는 딜러에게 차를 주고 네가 광고 상품화를 내고 광고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수익은 뭐 이렇게 분배를 하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투자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딜러가 있고요. 알선 딜러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최근엔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중개 보조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가서 우리가 방을 알아볼 때 그 방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방을 이렇게 알아봐 주잖아요. 근데 이 방이 그 사람의 소유이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는 공부하기 되게 힘든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확보를 하고 소비자분들이 오면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알선은 아주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내 차는 아니지만 즉 차주라고 하죠. 내가 차를 매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량을 찾아서 소비자들에게 알선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알선 딜러를 하느냐? 돈이 없어서. 중고차는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입을 해오게 되면 당일에 현장에서 돈을 다 주고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없어서 차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를 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이제 딜러 캐피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매입 딜러와 알선 딜러가 나눠지는 겁니다. 매입 딜러는 돈이 많은데 내가 상품화를 시켜놓고 차를 갖다만 놓으면 차가 팔리면 수익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누가 차를 파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차를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에 차를 사와가지고 1,600만 원만 입금되면 상품화 비용을 제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익만 나는 남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00에 파는지 3,000에 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위 딜러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차주가 아닌데도 그 사진을 갖고 와서 차량을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선 딜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지방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알선 딜러, 매입 딜러 개념이 따로 없고 그냥 다 같이 하십니다. 또 약간 시골일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좀 알아봐줘. 내가 아는 중고차 딜러 있으니까 차 좀 알아봐줘. 내가 누가 차 구하는데 좀 알아봐줘.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알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매입 딜러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가져와서 상품화 시켜놓고 사진 찍어서 광고 올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알선 딜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하든 아니면 내가 광고를 올려서 광고를 보고 손님이 오든 어쨌든 나는 수익이 물론 간혹 원가 10대 중에 저도 2-3대 정도는 좀 적자가 조금씩은 나는데
어쨌든 나머지에서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메꿔지는 부분이고요. 갖다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또 알선 딜러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알선 딜러는요, 본인의 투자금이 들질 않아요. 차가 한 2달 정도 안 팔리기 시작하면 솔직히 소위 말해서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차가 팔려야 나도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저렴하게 내려서 판매가 되면 손해가 나는 상황도 생겨요. 왜냐면 차를 가져오게 되면 뭐 매입비를 내고 상품화 가자는데 드는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소비자분들이 시운전을 해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안 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비는 해놓고 뭐 그럼 눈 가리고 정비를 야매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고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알선 딜러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품을 팔아서 차량을 찾아보고 그 차량 상태를 확인해서 이제 소비자분들 연계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매입 딜러와 소비자분들 연계를 시켜주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니까요. 아, 근데 딜러님 가끔 엔카에서 차를 보고 전화를 하면, 나 전화를 해서 차를 보러 갔어요. 근데 2천만 원짜리 차를 보고 갔는데 무슨 법정 수수료 2.2%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은 법정 수수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2.2%라는 거는 개소리예요. 법정 수수료는 자동차법 120조에 보면 나와는 있어요. 알선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알선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지 2.2%를 받으란 내용도 없고 받으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예요. 0.9%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2 이내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0.9%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권리금 가지고 장난을 치죠. 이렇게 따지면 뭐 어디 가도 양아치는 다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상한 하한 요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딜러의 양심이 맡긴다는 거죠. 이 자체가 존나 문제입니다. 그냥 딱 모 유튜버처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국산차는 30, 수입차는 50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따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결론은 내가 차를 찾기 귀찮기 때문에 야 네가 좀 알아봐, 내가 30만 원 줄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되질 않고 무조건 이 차의 짝값의 2.2%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면 이제 2.2%라고 자기는 알선 딜러인 마냥 붙여서 판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그러면은 매입 딜러는 안 받는 거냐? 네,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안 받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중고차로 돈을 벌려면 결국 차를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도 요새는 견적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진짜 높게 놔요. 견적을 이렇게 높게 놓은 다음에 거의 지금 판매 시세로 보이는 가격에 판매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여기에 2.2%를 붙인다는 거예요. 정말 차가 마음에 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정말 차가 마음에 드시더라도 전화를 했는데 2.2% 수수료 붙인다? 개소리, 그냥 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규정도 없는 거니까 그런 수수료 붙이면서 차 절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 경험. 모 차량인데 고객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광고가 1750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를 이분께서 저한테 8월에 오셨었고요. 가격 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겠죠. 누굽니다. 저 혹시 사장님께서 올리신 차량 얼마 입금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니까 1700이요.
자, 들었어요, 가격을. 고객님께서 좀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고 좀 시간이 남으셔서 8일 정도 휴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꼭 차를 사야겠다, 일할 때. 그래서 오셨어요. 한 달 만에 고객님이 오셨고, 그때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8월 달에도 저한테 물어볼 때, 딜러님 이렇게 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냐. 저는 30 받는다. 말씀드렸죠. 대신에 다 오픈해드리고. 이 오픈해드린다는 게 관건인데, 이건 제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님께서는 그래도 솔직히 자기가 엔카를 봤어요. 내가 나한테 아예 모든 걸 맡겨놓고 네가 알아봐줘, 알아서 알아봐줘, 차 갖다 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봤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아끼고 싶겠죠. 그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결국 차는 월요일 날 거래가 됐는데 일요일 날 직접 차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차를 보러 갔어요. 저 차는 괜찮아요. 17년식에 5만 킬로 정도였고 외관도 되게 깨끗했고 보험 이력도 한 건인가 있었는데 50만 원. 그리고 자차 빠진 적 없었고 내용상 되게 깔끔했어요. 그리고 다른 매물들과 이제 주행거리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 매물이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뭐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고 할부도 아니고 전액 현금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딜러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른 딜러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딜러가 차를 보여준대요. 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자, 마음에 들고 나서 이제 저녁에 집에 가셨겠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딜러 말. 차값은 1720까지 자기가 빼주겠다. 그리고 법정 수수료 2.2% 붙는다. 자, 이미 이 고객님은 나한테 1,700만 원만 주면 차를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갔어. 근데 그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1,700, 뭐 자기 입장에서 30만 원 빼줬다고 되게 선심 쓴 척 하지만 결국은 1,750만 준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모닝을 파시는 거였는데 원래는 모닝을 그분한테 넘기고 카니발 이렇게 사오시려다가 금액을 이미 알고 가니 그냥 저한테 모닝을 판매를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매입하려던 가격에서 10만 원을 빼주셨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대신에 차를 갖고 와서 계약서 써드리고 오늘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교체를 하셨는데 제가 몇만 원 정도는 보태드리고 고객님 이제 10만 원 부담하셨고 그리고 3열 시트 쪽에 플라스틱 부분이 좀 깨져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주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지정된 모 시트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님이 계신 평택에서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구조예요. 제가 항상 광고를 하는 이제 모 카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엔카를 보지 말고 무작정 단지로 찾아가는 미련한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땡땡카에서 무슨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왜 생기냐면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이 시장 자체가 솔직히 못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8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장기가 됐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하는 만큼.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알선을 해서 벌었던 수익이 25만 원인가 그랬어요. 티볼리 차량이었는데 그 부분은 첫 고객이라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토요일날 아침에 땀 뻘뻘 흘리고 고객님이랑 차 4대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한 대로 체크해가지고 출고가 되었고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보증 기간 끝나기 전쯤에 한번 연락드려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엔진 사업소 한번 가봐라. 그래서 뭐 정비 받을 거 받으시고 지금 잘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근데 주변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30만 원이 되게 작은 돈으로 인식돼요. 30만 원이 20일만 되면 600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 다 떼고 600을 버시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이 한 달에 순수익으로 600을 번다?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 잘 되는 자영업자나 뭐 좀 능력 있으신 뭐 직장인 분들이 아닌 이상. 근데 이 30만 원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당연히 50만 원은 기본으로
돼야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딜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일부의 시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지만 진짜 땡볕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18만 원, 20만 원 먹고 또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제가 이뻐하는 우리 딸내미 먹여 살리면서 저도 알선을 하면서 보통 이제 대략 수익이 25, 30 정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하거든요. 물론 손님이 매일매일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수익을 이제 오늘 못 팔면 내일 뭐 팔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맥과 어떤 그걸로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매일매일 차를 파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딱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한테 최대한 많이 뽑아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저도 매입을 해서 차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간혹 딜러분들이 아는 뭐 지인이라면서 뭐 친구의 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 차를 뭐 얼마까지 입금해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엔카에서 보는 시세는 그냥 50이 무조건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30에서 50 사이 정도 빼주거든요. 언제 원체 마진이 없는 경우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50은 절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사정을 얘기를 하겠죠. 뭐 이만저만 해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60만 원 빼주면 안 되냐, 70만 원 빼주면 안 되냐. 그럼 빼주잖아요. 그게 손님이 뭐 700을 지불한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더 빼줬잖아. 그럼 손님이 690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손님은 700을 지불합니다. 이게 족 같은 거예요, 이게. 손님은 똑같아. 돈 내는 건 다 똑같고요. 결국 딜러 주머니로 들어가요. 이 수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딜 가든 또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직장, 또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3대 직종 나오는데 양아치 비율이 높아요. 어딜 가든 양아치는 있는데 타 직종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 그래서 저한테 네가 지금 일해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돈 벌기 어떤 것 같아? 저는 돈 잘 벌 것 같아요. 왜? 시장이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서 내 신뢰만 잘 쌓고 장사 잘하면 고생하더라도 돈 벌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뭐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겠죠. 먹고 사는 방법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편에서 제가 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알선 딜러한테 차를 구매하더라도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제 시선에서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장난치려고 마음 먹으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한마디. K카 엔카만 믿으시고 엔카는 80%만 믿으세요. 다음 편에도 뵙겠습니다.